남서부 도시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 덴버와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지역에 위험 수준의 폭염이 강타했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지난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 4월보다 0.8%, 1년 전인 지난해 4월보다는 10.8%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이스라엘과 서한지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을 순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취를 감췄던 인플루엔자 등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때 아닌 계절에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이로하 양이 뉴욕 무대에 오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남서부 도시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 덴버와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지역에 위험 수준의 폭염이 강타했습니다. 이 폭염이 중부와 동부로도 이동하면서 미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준한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현재 멕시코만과 오데오 지역을 통과한 폭염대가 동부 지역인 남부 캐롤라이나 주에까지 이동하면서 폭염이 위험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고온과 높은 습도로 인해 기상청은 1억여만 명의 국민들에게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의 기온은 46도까지 올라 1918년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고 라스베가스에서는 지난 10일과 11일 낮 최고 기온이 42도로 역대 최고인 1956년과 같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의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 있는 기상예보센터에서는 어제부터 최소 15일까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등 폭염 관련 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주민들 총 1억 750만 명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멕시코만 일대와 중서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중부의 세인트루이스, 멤피스, 미네폴리스, 털사 등 대도시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기온이 38도에서 47도에 달한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실제 체감온도는 40도가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는 폭염 대피 시설인 쿨링 센터들을 마련했습니다. 시카고는 오늘과 내일 6곳의 지역 주민센터를 대피소로 제공하고 시내 75개 공공도서관도 폭염 대피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지난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 4월보다 0.8%, 1년 전인 지난해 4월보다 10.8%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한동안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4월보다 0.8%, 지난해 5월보다 10.8%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1월 관련 통계를 산출한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3월의 11.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4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 0.4%,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10.9%보다는 전월 대비로는 2배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거의 부합한 결과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4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해 6.8%, 전월인 3월과 비교해서는 0.5% 각각 상승했고 이 역시 월가 전망과 비슷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의 판매 가격에 의한 물가지수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소매물가라고 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도매물가 성격을 갖고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5월보다 8.6% 올라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0.75%포인트의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계속된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연준이 이번 주 정책회의에서 시장 예상보다 큰 0.75%포인트의 깜짝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어제 오전만 해도 6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약 66%, 0.75%포인트는 34% 수준으로 0.5%포인트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반나절 만에 급변했습니다. 오후 늦게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96%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이앤스 원크 그랜트 손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대응이 늦었고 연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8.6%포인트 급등한 가운데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5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6.6%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 침체 우려도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너무 오래 지체했고 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경우 금리를 낮출 여지가 줄어들었다며 앞서서는 경기 침체 확률을 30%로 봤는데 지금은 50대 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이스라엘과 서한지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을 순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우디 방문은 유가 급등 등 인플레이션으로 중간선거 전 위기에 처한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백악관은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에서 16일 중동 지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강화하고 GCC+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동을 방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의 안보, 경제, 외교적 이익 증진을 위해 지역 전체에 걸친 회담 상대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순방을 시작한다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의 안보, 번영, 더 큰 지역으로의 통합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한지구에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협의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살만 빈 압두라지스 알 사우드 사우디 국왕의 초청으로 GCC+3 정상회의 개최지인 사우디 제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우디 방문의 배경에는 유가 급등을 핵심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산유 부국인 사우디의 생산 증대 등 도움이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9일로 끝나는 일주일 사이 미 전역의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가 8만 8천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아과 학회 등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있을 후유증 등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소아과 학회와 아동병원협회는 어제 공동보고서를 통해 9일로 끝나는 지난 일주일 사이 미국의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가 8만 8천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확진자는 1,350만 명이 넘었지만 그 가운데 약 39만 5천여 명이 지난 4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소아과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감염된 어린이 확진자만 5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감염 확산 추세가 강력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인 6월 중순에 비해서 소아 환자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과학회는 어린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연령별, 중증, 정도별에 따른 더 세밀한 데이터와 장기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데이터를 시급히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당장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칠 신체적, 정신적, 사회복지적 측면에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취를 감췄던 인플루엔자 등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때 아닌 계절에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여름에 발병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초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예일 의대 소아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서는 서로 다른 7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메타뉴모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와 파라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겨울철에 유행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 시기를 한참 지나 초여름에 발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특히 어린이 환자 가운데 일부는 두세 개의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머레이 예일 의대 소아과와 부교수는 이런 현상은 1년 중 어느 시기에도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은 아니라면서 특히 5월과 6월에 확인할 수 있는 흔한 현상은 확실히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존 바이러스 특성의 변화에 따라 일선 병원을 중심으로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 병원 의사들은 예측 가능한 바이러스 유행 주기를 새로 반영한 관련 프로토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바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보건대학의 소아 전염성 질병 책임자는 통상적으로 가을에 국한됐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이듬해 3월에서 4월까지 계속 사용할 것을 의료계에 제안했습니다. 머레이 교수는 입원 환자의 수가 초과될 경우를 대비해 환자 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가을부터 봄까지 상승세에 대비하고 있고 계절적 특성이 아닌 급증 사례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주택 소유주 재산세 특별 환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체크 발송이 시작됐고 대부분은 이달 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정부가 주택 소유주 재산세 특별 환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기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수혜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올해 한 해 추가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환급은 당초 올 가을께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물가가 41년 만에 최악으로 급등한 점과 중간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6월 중 마무리하기로 앞당겨졌습니다. 어제 뉴욕주 조세금융국 등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 가운데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와 인핸스드 스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 재산세 환급 체크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격 대상자들은 별도로 주정부에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 환급 체크를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약 250만 명의 주택 소유주가 수혜 대상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이들은 대부분 이달 중으로 우편으로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총 환급금은 약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욕시에 거주하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 소득이 7만 5천 달러를 넘지 않으면 359에서 368달러의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인핸스드 스타 수혜자는 700달러가량을 환급받습니다. 한국의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이로하 양이 뉴욕 무대에 오릅니다. 내일 저녁에는 링컨 센터에서 독주회를 개최하고 17일에는 카네기홀에서 한국의 발달 장애를 가진 단원들이 모인 오케스트라 펠리체 예술단과 협연을 펼칩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SNC 글로벌 그룹이 영 아티스트와 전문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콘서트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첫날인 내일에는 링컨 센터에서 SNC 영 아티스트인 이로하 양의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열리고 17일에는 카네기홀에서 라이징 스타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어 18일에는 링컨 센터에서 뉴욕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페스티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하 양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펠리체 예술단은 한국의 중고등학생 발달 장애우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펠리체 앙상블은 전문 장애인 예술단체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에 카네기홀 링컨 센터 투어를 기점으로 또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또 연주를 하는 또 전문 장애인 예술단체로 굉장히 한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장애인 예술단체입니다. 장애우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이로하 양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며 최고의 무대를 약속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하면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장애가 있고 불편한 상황이 있음에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롱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스테파니장 뉴저지주 펠팍 시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학생들이 더 자라나고 자기의 그 장애를 딛고 음악가로서 자기의 꿈을 펼쳐보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번 연주에는 비발디 4개 여름 전악장과 왁스만 카르멘 판타지, 그리그 3번 전악장 등을 연주합니다. 최근 타오 호수 지역에서는 어미 흑곰이 새끼 2마리를 데리고 먹이를 찾다가 주차된 자동차 문까지 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타오 호수 주거 지역에선 지난달 10일 220kg이 넘는 흑곰이 새끼 2마리와 함께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여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데일리메일이 독점 입수한 폐쇄회로 TV 영상에서 어미곰은 검은색 쉐보레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이후 음식을 찾기 위해 차량 대시보드 주변을 코로 파헤치며 냄새를 맡았고 어미곰이 차 문을 여는 동안 아기곰들은 눈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영상이 짧게 잘려져 있어 곰이 먹이를 찾는 데 성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곰 가족이 카메라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달 1일로 그때도 같은 차량의 문을 여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어미곰은 새끼들과 함께 동네를 배회하다 같은 차를 발견했고 사람처럼 직립해 오른쪽 앞발로 조수석 문을 연 뒤 음식을 찾았습니다. 이후 음식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상자를 발견하자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가 수집한 DNA 증거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타오호수 인근에는 행크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흑곰이 주변에 30곳이 넘는 집을 손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수 인근엔 흑곰이 최소 3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 내 아시아와 태평양 섬 지역 출신 미국민의 국립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위원회를 창설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안 서명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계 국립역사문화박물관법에 따라서 8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워싱턴에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박물관을 스미소니언 재단의 연구소와 박물관들의 일부로 건립할 것인지 여부 등을 맡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오하이오주가 교내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교사들과 교직원들의 총기 모장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크 드와인 주지사는 어제 해당 법안에 서명했고 올 가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안은 오하이오주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무기를 소지하기 전에 24시간의 교육 및 훈련, 연간 8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으면 총기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와인 주지사는 성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가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시행하는 이민자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한인 커뮤니티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민자 지원금을 배포합니다. 지원금은 총 98가구에 $1,000씩으로 총 $98,000입니다. 수령인 선정 기준은 뉴욕 주정부가 시행한 제외된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최우선순위로 합니다. 또 연방 빈곤선 150% 이하 소득 가구와 플러싱 와이스톤 등 주요 지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로 이후 전화 개별 설문조사와 선정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수령인 확정과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워렌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이 개최하는 연례 자선 행사인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호가가 $300만 넘어섰습니다. 이베이에서 $25,000로 시작된 경매는 하루 만에 $300만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버핏 회장이 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낙찰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버핏 회장은 2000년부터 매년 낙찰금을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저녁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지만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